대강당은 복지관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220석 정도 됩니다. 방이 든 다목적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일대는 김포공항이 근처에 있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고강동이 고도 제한으로 건물이 다 5층 미만의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층까지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강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비행기를 그릴 때 날개가 보이게 그리지 않고 비행기를 아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행기 바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청수정은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를 하시고 204명 정도 식사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고강동 향남 공간은 다양한 교육에 더불어 어르신들의 한방진료, 체조까지 진행을 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식당 리모델링으로 인해 짐을 잠시 이곳에 옮겨두었다고 합니다. 언어치료실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소근육을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 대피용 손수건이 복지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VR 힐링 스페이스 마음의 숲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힐링, 휴식이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 VR 게임, 닌텐도, 보드게임, 안마의자 등을 통해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보고마켓은 주민들이 다양한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모두 마을 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발레 교실을 운영했던 곳이고 지금은 민요나 춤을 배우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당장은 이 사업에 못 들어가도 이 기간 있잖아요. 기간에 못 들어가도 다음번에 하게 되면 그 사람 또 찾아오게 돼요. 좋다고 얘기 듣게 돼요. 선생님이 홈페이지 보고 이게 좀 궁금하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줄글을 쓰는 것도 궁금함이에요. 대부분 홈페이지 가면은 그냥 뭐뭐 어디에서 가지고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일기처럼 스피처럼 쓰는 거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네요.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네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다음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게 호심, 소리만 수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게 돼요. 국어처럼. 궁금해서 볼 수 있게 하겠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 이 어르신 사진을 놨어요. 이 어르신이 컴퓨터 사용할 수 있어. 뭐 핸드폰 볼 수 있어. 한다면 자식도 왔을 때, 손주 왔을 때 야 여기 나왔다? 봐봐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런 형식으로도 홍보가 되기는 해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각자의 홍보도 하긴 하지만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번을 돌이키면서 다음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 쓰고도 해요,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저희는 홈페이지가 약간 블로그 형식으로 쓰고 있고, 부천 안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많이 쓰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뭐 1인 가구, 홍옥동, 뭐 성면, 성소년 쓰게 되면 이렇게 타고 올 수 있긴 하겠지. 그렇게 홍보 매체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여기 짜여지는 걸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대다선에 가진 않는다. 이게 욕구를 내비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면 마음을 안 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되게 고립되시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시고 어색하셔가지고 자기 마음 오픈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다수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런 분도 되게 어렵거든요. 나쁜 생각이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되게 친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한 10번, 50번 가야 돼요. 그렇게 지금 시간적인 투여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로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 기다림. 구리주주민 사례 관리 사업 하고 있죠. 구리주주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르게 해서 서비스 드린다고는 하진 않아요. 똑같은 말도 통하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지 좀 제약이 되는 거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긴 하죠. 사셨던 분들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한다면 서버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덕유마을에 있는데, 서버화센터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약간 소통도 어렵고 약간 어려운데 같이 연계해서 사례를 하는데 좀 도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학비가 필요해. 학원비가 필요해. 저희가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부 기관 공모해서 신청해서 연계해서 자원 연계해가지고 그분들 학원비라든가 생활비 할 수 있게 연계하는 부분도 하고 있죠. 이게 단연 부기주주민만을 위한 사례가는 아니고 전체적인 사례가에서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부기주주민이랑 특별하게 뭔가 서비스를 달리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동등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평상시에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축제시 수영장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삼정 워터파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원래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운영되었으나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 수영장은 운영 중단 후 리모델링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당구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랑방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담소, 바둑,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 이용이 가능하며 안마침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방진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미용실은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지역 미용실 연계를 통해 머리 커트 및 파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을 위한 샤워 시설을 제공하며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실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친환경 물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층에도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 어울림은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며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과 다양한 문화체험, 꿈을 찾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평상시에 탁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친목을 쌓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은 규모로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실은 클라이언트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상담하는 주 공간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서 따로 상담실을 조성하여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가족의 발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 편집 활동과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센터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및 인지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3번 부천시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중앙사회복지가 다문화 가정 등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부천시는 지금 다문화 가정 이주민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원래부터 이제 경기도권 내에서 보면은 부천시가 이주민 비율이 높은 추세였어요. 사실 이주민이나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의 특성이나 욕구, 환경도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게 필요했지만 결혼도 하시고 뭐 한국에 적응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그 자녀하고의 소통이나 약간 문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가족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는 결혼 이주민하고 자녀의 응집력, 가족 응집력, 가족 관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마음 동아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번 행정중앙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의 지역주민 욕구는 어떤 것이 있고 지역주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욕구조사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욕구는 뭐 매우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욕구가 아무래도 달라질 텐데, 이주민 비율이 높다 보니 이주민분들의 욕구들도 많고, 또 저희가 좀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해요.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여가문화 활동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지역에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자 설문 농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별로 항상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상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반응은 어떤지 그런 상시 만족도 파악을 하고, 또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별도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상시 모니터링,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상담이었습니다.